굉장히 좀 충격적인 하나 일화가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개미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 상처가 낫질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 병원 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110kg 정도 나갔을 거예요. 몸무게가 거의 30kg. 그렇죠. 한 15kg 정도 감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빠른 시간에. 그렇게 태어나서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는데, 검사를 해본 결과 수술을 해야 된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의 건강입니다. 당먹당의 잠깐만. 또. 안녕하세요, 김팍파입니다. 오늘은 루스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요. 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루스터라고 합니다. 루스터 닉네임이 어떤 뜻인가요? 제가 이 탑건이라는 영화에서 네. 루스터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서 루스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 오셨을 때 되게 밀리터리 룩을 입고 계셔가지고 아, 네네. 네, 그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탑건 영화에서 네, 맞습니다. 나왔군요.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먼저 전해 들었을 때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처음 뵀을 때는 굉장히 체격도 다부지시고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네. 그래서 전혀 몸에 이상이 없으시고 건강하실 것 같았는데 20대 때 당뇨를 앓으셨다고요? 네, 20대 때 당뇨를 알았었습니다. 네, 그 20대 한 중반 정도부터 당뇨를 앓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약을 단약을 하자고 해서 지금 이제 약 복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하루에 2번 인슐린까지 맞아야 될 정도로 조금 심했었습니다. 그러면 20대 중반부터 당뇨가 와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나이대가 3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 5, 6년 정도 전에 그렇게 네, 일단은 나이는 30대 지금 이제 초반 넘어 중반으로 가고 있고요. 네, 한 7년 정도, 7년 정도 당뇨를 앓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당뇨가 왔었는데 혹시 네. 뭐 가족력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온 건가요? 아니요, 전혀 가족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아무래도 식습관 때문에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꽤 긴 기간 동안 당뇨를 앓았었습니다. 식습관이 어떻게 안 좋으셨나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기회가 돼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꽤 장기간 거주를 하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라 자체가 덥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과당 많이 먹고, 물은 거의 사실 섭취를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분 섭취는 거의 안 하고, 맥주와 고도수의 위스키, 보드카, 음료수, 탄산음료 그런 음식들을 위주로 먹었고, 식생활도 거의 이제 탄수화물, 정제탄수화물 위주로 된 식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한 2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근무하신 지 2년 만에 네.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고 당뇨 판정을 받으신 건가요? 당뇨 판정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인 하나 일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개미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서 뭘 먹거나 하진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왜 이렇게 개미가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냥 이제 의아해만 하고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손이든 발이든 작은 상처가 생기기 마련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상처가 낫질 않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과 같이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은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 병원 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제 해외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 게 좀 여의치 않아서 바로 그날 가장 빨리 한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종합병원에 가서 피 검사부터 시작해서 소변 검사 전부 다 진행을 했고요. 혈당 수치가 제 기억으로는 500이 넘었습니다. 네. 공복 혈당 네, 수치가 공복 500이. 혈당 수치가 500이 넘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그냥 이제 일상생활을 하거나 혹은 이제 길 걸어 다니다가 쇼크가 와서 사망할 수도 있다 라고 할 정도로 혈당 수치가 높아서 그날 처음으로 당뇨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실례지만은 그때 지금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됐었나요? 키는 제가 180이고요. 그때 당시 몸무게가 아마 한 110kg 정도 나갔을 거예요.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전역하고 바로 갔었으니까 굉장히 몸이 좋은 상태로 네, 가셨을 텐데 그렇죠. 전역하셨을 때 몸무게는 몇 킬로 정도? 전역했을 때 몸무게가 75kg에서 78kg 거의 이 정도였어요. 뭐 그럼 여유 있게 잡고 80kg라고 네. 해도 거기 이제 동남아로 네. 가서 근무하셨을 때 네, 2년 만에 네, 몸무게가 거의 30kg 그렇죠. 와 증명을 하고 그래서 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셨는데 거기에 이제 개미들이 네, 모일 만큼 네. 당이 심했고 맞습니다. 예, 상처도 잘 났지 않았고 네, 정말 많이 충격을 받으셨겠네요. 아직 젊으셨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럼 병원에서 그렇게 입원을 하시고 얼마 동안 치료를 받으셨나요? 한 보름 정도 이제 되게 고농도의 인슐린을 투약을 받았었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받고 뭐 사실상 인슐린 투약을 받고 움직이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당뇨병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나 그런 거는 사실 병원 퇴원하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보름 정도 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보름 정도 이제 치료를 받으셔서 네, 그 이후에는 뭐 약이나 인슐린으로 처방을 받으시고 네, 하겠다 하고 다시 그러면은 직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 정리가 안 된 이제 짐이나 직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면 일을 바로 그만두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사실. 그럼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 몸을 좀 더 추스리셨나요? 아니면 바로 또 다른 직장을 구하셨나요? 그때는 바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운동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한 15kg 정도 감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빠른 시간에.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건데 그때 당시에 체중 감량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체중 감량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제한하고 음식을 제한해서 살만 이제 빼는 체중 감량만 하는 이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체중 감량은 크게 무의미했었다고 할 정도로 네, 그랬었어요. 동남아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대부분 이제 탄산음료, 네. 다량이 들어가 있는 음료와 그리고 술, 네. 맥주를 많이 드셨고 네, 드시는 음식도 되게 자극적인 걸 드셨다고 그렇죠. 하던데 네, 그쪽에 있는 현지인들도 네. 저도 듣기로는 동남아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살들이 안 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비원율도 높고 네, 그 탄산음료를 달고 살아서 네. 굉장히 비만율도 높다고 들었는데 네. 현지에도 진짜 그런가요? 네, 이게 과일의 당도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굉장히 높고요.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탄산음료 먹던 그런 탄산음료의 맛이 아니었어요. 탄산음료를 먹으면 이 당 때문에 이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당도가 높아서 한국에 있는 여타 다른 음식들과 좀 결이 다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달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굉장히 짭니다. 그 음식이 좀 많이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근무하셨던 다른 분들도 네. 비슷한 상황이셨을까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저만큼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뇨가 한참 심했을 때 이야기를 한번 좀 네. 더 해볼게요. 네. 아까는 이제 몸이 많이 체중이 불고 네. 좀 무기력해졌고 네.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몸이 안 좋았을 때 어떠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기력감이 일단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당뇨인지 몰랐으니까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또 그리고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갑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소변으로 당이 다 빠져나오면 그 당을 이제 어떻게든 다시 몸에서 보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탄산음료를 또 먹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몸에서 당이 빠져나간 기분이 들 정도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또 굉장히 단 과일을 또 먹고 그러다가 당이 또 어느 정도 보충이 되면 이게 다시 이제 소변으로 나오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에 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가 나도 아물어야 되는데 연고를 발라도 아물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력이 좀 많이 나빠졌었어요. 노안이 올 나이도 아니고 안경을 그때 당시에는 쓰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력이 점점 나빠지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급격하게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어느 정도 보정은 되는데 어떤 핸드폰이나 저희가 이제 노트북 같은 걸 많이 봐서 눈이 나빠졌다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몸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시력이 좀 많이 낮아졌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당뇨 판정을 받으시고 나면 주변에 아무래도 뭐 지인이나 친구분들에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이 뭐 치료법이나 관리법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일단은 당뇨 판정을 받으면 1차적으로 그 병원 내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내분비과 쪽에서 그런 식습관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고, 피해야 될 음식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먹어도 되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나이가 더 어려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그때도 있었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장 내 몸이 아프고 그런 병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면 뭐 잘 되겠지라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병원에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신 건가요? 한 2년 정도? 네, 1년 반, 2년 정도는 꾸준히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가족들이 제가 당뇨 판정을 받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습관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개선을 하려고 가족 전부가 다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럼 2년 동안 관리를 하시고 네. 상태는 많이 좋아지신 건가요? 네, 혈당 수치랑 당화혈색소가 네, 좋아지기는 했었습니다. 이게 체중 감량을 그래도 꾸준히 계속하고 원래 안 했던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걸어 다니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많이 좋아졌긴 했었습니다. 2년 동안은요. 그럼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나요? 공복 같은 경우에는 좋아졌어도 처음에가 너무 높았어서 180에서 200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인슐린은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맞고 있었습니다. 인슐린까지 맞으시고 네. 그럼 2년 동안 관리를 하셨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이제 괜찮아진 줄 알고 사실 이제 집을 떠나서 저도 이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새로운 직장을 찾다 보니까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뇨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관리를 거의 안 했죠. 식습관도 예전이랑 같이 돌아가 버렸고 안 좋은 쪽으로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럼 몸이 다시 나빠지셨겠네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몸이 나빠진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먹었던 약도 다 먹고 처음에 당뇨 진단을 받을 때는 지방에 있었는데요. 수도권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병원을 또 새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싫더라고요. 복잡하기도 하고 약을 계속 먹었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 약을 그냥 받으러 가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끊어버렸죠. 그러면 그냥 스스로 끊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식습관도 다시 좀 나쁘게 돌아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엄청 나빠졌을 것 같은데요. 거의 몇 년 동안 몸이 나빠진 걸 모르고 있다가 요로결석이 생겼었어요. 요로결석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서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는데 새벽에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종합병원을 가는데 검사를 해본 결과 그 요로결석이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단은 그 이제 진통제를 맞고 누워 있었는데 CT를 찍고 보니까 이거는 자연 배출이 불가능하다. 수술로 돌을 깨서 체내에서 빼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당일날 수술이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당일날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는 당일날 될 줄 알았던 그 수술이 결국에는 또 다시 이 당뇨병이라는 이 병 때문에 좀 발목을 잡혔었어요. 네. 어떻게 발목을 잡았나요? 어쨌든 수술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출혈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그 치유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출혈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몸을 회복을 하기 전에는 수술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유로골석이 남아있는 상태로 네, 그대로 그렇죠. 두고 네. 통증이 굉장히 심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약성 진통제도 맞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혈당 수치를 먼저 떨어뜨리는 게 우선이라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고요. 혈당 수치는 자연적으로는 이 환자가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당뇨병 앓은 적이 있었냐? 그래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피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의 피가 설탕에 절여져 있는 정도로 끈적끈적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또 원치 않게 입원을 해서 인슐린을 또 투약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렵사리 수술을 하게 됐어요. 처음 아팠을 때 치료를 받으면 네. 그리고 또 나아지면 난 아직 젊으니까 네. 이제 내 몸도 뭐 금방 나아졌구나 생각이 드셨을 법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유로결석으로 병원에 가서 네. 내 몸 상태가 정말 안 좋다라는 네. 얘기를 두 번째 들으셨을 때 네. 좀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충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다치는 일도 생기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어디가 부러졌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병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내 몸의 상처들을 봉합할 수도 없고 치료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조금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게 병원에서 네. 판정을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이제 다시 이전보다 더 강해진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었고요. 인슐린을 피하 지방에 주사로 맞기 시작했고 다시 그 예전에 첫 번째 그 당뇨를 진단 받았을 때와 비슷한 그런 처방을 받고 생활을 했었죠. 그때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하셨을 때 지금은 이제 당뇨약도 끊으시고 네. 주사도 끊으시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들어오셨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4년 동안에 네.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몸을 좀 정상화를 시키자라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식습관을 그때부터 개선을 하려고